안녕하십니까. 석동현 변호사입니다. 미리 제가 페이스북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오늘은 지금 현안 사태에 대해서 대통령이나 또 대통령을 돕는 변호인단, 변론팀의 정리되고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하거나 기자회견을 하거나 뭘 서두에 제가 브리핑할 그런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이렇게 오시게 한 것이 아니고요. 지금 현안 사태에 대해서 아직까지 대통령과 변론팀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기자분들이 이렇게 수없이 질문을 주시니까 한꺼번에 답을 드리겠다는 뜻에서 이렇게 뵙자고 한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따로 서두에 발표할 내용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수사 상황에 대한 내용이랄지 출석 여부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보다 머지않은 시기에 대통령께서 변호인단 구성을 마치면 변론팀의 발표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점도 대통령 변론팀에서 말씀드릴 걸로 생각을 합니다. 저가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대통령과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러한 대언론 소통은 곧 국민들께 또는 외국을 포함해서 지금 대통령과 그 변호팀 입장이 나올 때까지라도 좀 최소한의 소통이 필요하다는 그런 취지에서 대통령과 필요한 범위 내에서 충분히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얼굴도 보기도 했다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지금 최근에 3번의 대국민 발표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 중에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그 워딩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확히 제가 어떤 워딩으로 지금 우리 기자분의 말씀을 꼬집어서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요. 제가 기억나는 부분은 수사든 탄핵이든 당당히 맞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서겠다고 하는 것이 당신의 입장과 또 견해를 적절한 절차에서 밝히실 의지를 피력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뭐를 어떻게 얘기하라 이렇게 협의 의논했다고는 할 수 없고요. 어쨌든 지금 공식적인 대응이 정식적인 대응이 아직 안 되는 상태에서 많은 언론 또 기자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 이거를 아무 얘기를 하지 않을 수는 없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수사 또는 재판 또는 헌법재판, 탄핵심판에 대한 그런 법적 대응 이런 부분은 지금 준비 중에 있는 변론팀이 짜이면 거기서 이렇게 하겠습니다만 그러한 선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래도 기자분들에게 좀 말씀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지금 대통령님의 의중과 또 돕는 대통령의 의중과 이번 이 사태 대처를 돕는 분들과의 교감 속에서 제가 그래도 말씀드릴 건 드리고 또 아직 그런 부분을 저보다는 공식 변론팀에서 말씀해야 될 부분을 좀 구분해서 말씀을 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 사항도 대통령과 변호인단에서 나중에 정돈한 입장을 말씀을 드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제 견해를 말씀드리는 건 이 시점에서 어떤 견해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질문에 대해서 제가 바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겠고요. 다만 지금 대통령께서 최적의 어떤 변호인단을 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준비 중에 있다는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의 수사 가이드를 받고 있는 검경의 수사를 무시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라고 하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참 오늘 이런 자리를 이렇게 만들면서 참 고민하고 곤혹스러울 거라고 예상했던 부분들입니다만 대단히 죄송스럽게도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코멘트를 하기는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많은 국민들이 대통령님의 건강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건강은 어떤지. 아니 여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대통령께서는 거듭 이번의 계엄 선포로 인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놀라시고 또 충격을 받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국민께 사과를 했고 또 앞으로 기회와 절차가 있을 때에 하실 것으로 봅니다. 그와 같은 송구한 마음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고요. 다만 앞으로 전개될 사법 절차 그리고 헌법재판
절차에는 대통령으로서 국가 최고 지위에 있는 입장에서 왜 이 상황을 국가 비상사태로 보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헌법적 수단의라고도 할 수 있는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되는지 등등에 관한 부분, 그에 이르기까지의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의 고충,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신껏 그 입장을 피력하겠다는 것이 당당하게 맞선다는 뜻이지, 어떠한 조금이라도 이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일각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좀 너무나 일방적인 생각 이런 뜻이 아니고요. 소상히 그러한 입장과 견해를 필요하겠다 하는 그 입장입니다. 건강 질문하셨는데 제가 답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건강하십니다. 그 부분도 다음에 변호인팀이 조만간 정돈된 답변을 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지금 공수처로 수사가 이렇게 넘어갔다는 뉴스를 저희들이 봤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리기보다 곧 변호인단에서 또는 대통령께서 언급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참 이게 제가 답변을 해야 될 그런 이 범위가 아슬아슬해지는데,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대통령이 그날 이렇게 대통령도 법률가입니다. 뭘 체포를 해라, 끌어내라 하는 그러한 용어를 쓰신 적은 없는 것으로 없다고 들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실무장하지 않은 그러한 상태의 군 300명 미만의 군인들이 그날 국회로 간 상황이었고요. 그 넓은 그 의사당, 국회의사당 그 주변에 그 정도밖에 인원이 되지 않았고, 또 대통령께서 절대 시민들과 충돌하지 마라. 또 그러니까 이 군과 군을 제외한 나머지 거기에는 국회 관계자들도 포함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한 지시와 당부를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까지는 다음에 우리 변호인단에게 물어주십시오. 제가 그런 사항까지 다 일일이 오늘 답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여기서 제가 법리적 논거로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은 제 말씀 범위를 넘어서는 일입니다. 그 부분은 대통령과 변호인단에서 정리된 입장을 머지않은 시점에 내놓을 것이고, 대통령께서는 기본적으로 전 국민들에게 언론에 그리고 각 해외로까지 전파되는 이러한 대통령의 선포 기자회견을 통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는데, 정말 이걸 내란으로 본다면 내란을 예고하고 하는 내란이 어디 있나. 그리고 또 헌법 절차에 따라서 국회가 2-3시간 만에 계엄 해제를 요구한 사항 역시 헌법 절차에 대통령으로서 따랐습니다. 그만두는 내란이 어디 있나, 이런 생각을 하시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말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좀 충격적인 사항입니다만은 그러한 헌법적 권한 행사가 필요할 만큼 적어도 대통령의 입장에서 망국적 비상 상황으로 보았고, 그렇게 해서 국정의 정상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했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리적 이 입장은 나중에 변호인단이 발표하겠다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어쨌든 대통령의 기본적인 상식적 사고와 국민적 눈높이에서 내란은 전혀 당치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생각을 여기서 말씀드리는 자리가 아니겠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한 입장 또 설명은 나름대로 대통령께서 계엄 해제 후에 발표하신 담화문, 또 그리고 탄핵 표결이 의결이 된 이후에 발표하신 담화문에 기본적으로 나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 추가적인 내용과 또 특히 법리적인 관점에서 또 당시의 어떤 그런 자세한 상황에 대해서도 좀 정확하고 객관적인 사항이 조사 확인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항들은 앞으로의 그러한 사법 절차, 헌법재판 절차에서 저는 가려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 자리에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튜버들 질문 받지 마시고요. 기자회견합니다. 그러한 사항을 포함한 법리적 대응이나 또 법리와 관련된 입장의 배경, 이런 부분은 머지않은 시기에 대통령과 변호인단이 구성이 끝나면 밝혀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누가 더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또 그리고 지금 그러한 구성이 머지않은 시기에 될 것이라는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머지않은 시기가 될 겁니다. 준비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체포 채자도 한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도대체 체포를 하신 적이 없는 건가요? 예, 아니 제가 들은 바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체포를 했다 안 했다를 떠나서 체포하면 도대체 어디다가 데려놓겠다는 것입니까? 그런 점을 좀 앞뒤를 좀 생각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설들이 둔둔하고 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 그러한 생각하신 바가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대화가 있었습니다. 어떤 대화를? 아니, 그러니까 체포의 채자도 꺼낸 적이 없다는 부분은 내가 대화를 했으니까 늘 말씀드릴 수 있지만 전날 안가가 어떻게 하고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모른다고 말씀드렸고 말할 입장에도 있지 않다고 말씀드렸어요. 전에는 연락 나누고 없습니다. 우리 최 기자 지금 질문한 게 계엄 선포 전에 뭐 그거죠. 전혀 대화나 소통을 한 번은 제가 그 점에 대해서는 답변할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나중에 변호인단이 정식으로 구성이 되면 그때 말씀해 주십시오. 어제 어떤 분들은 당신도 변호인도 아닌데 저보러 당신도 변호인도 아니잖냐 하지만 지금 대통령님의 위임장을 첨부해서 변호인 선임계가 사법기관, 헌법재판소나 수사기관에 제출된 변호인은 아직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변호인단 구성 중에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 저는 다 구성이 돼서 다 이렇게 때가 돼서 그때 어떤 언론에 답을 하고 이렇게 소통을 하고자 한다면 그 기간 동안 그것이 일주일이 될 수도 있고 또는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동안에 이 언론에 이 궁금증, 국민의 궁금증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제가 조금이라도 소통을 해야 한다 하는 뜻에서 제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당신이 무슨 권한이냐 이런 오해는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지금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나중에 대통령과 변호팀이 이제 머지않은 시기에 다 꾸려져서 여러분들에게 정식으로 공보를 하게 될 때 그때 답을 드릴 거라고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김어준 씨가 가짜 증언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혼자신 언급하지 거예요, 않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아니, 당신은 이 혼자신 기자들이 거예요?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대답하지 마세요. 저는 두 번을 저렇게 하고 계세요. 가만히 전 누구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아서 대처할 테니까 가만히 뭐라고요? 김어준 씨가 국회에서 증언한 거에 대해서 자꾸 기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조차도 더 이상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언급하는 거에 대해서 별도의 조치를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누가 말입니까? 예? 누가 대응을? 대통령 측에서요. 대통령실에서 그러한 절차적 대응을 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머지않은 구성이 되면 거기서 이렇게 정리된 발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 끌기는 야당에서 주로 해왔고요. 지금 이 사항은 어쨌든 대통령이 정말 많은 숙고를 해서 정말 이 일이 간단한 일이었습니까? 비상계엄 선포라는 것이 어떤 의미로 보더라도 어마어마한 이러한 사항을 이렇게 할 때는 할 만한 이유가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이 사실관계나 또 증거 확인이나 이런 부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곧바로 그런 국회가 그러한 조사도 하지 않고 바로 검사 한 사람 구속하기 위해서도 청문회를 이렇게 몇 차례나 열고 했던 국회입니다. 대통령 탄핵소추에 그냥 이렇게 성급하게 졸속적으로 탄핵소추가 이루어진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그러나 그러한 절차 자체를 우리가 부정도 할 수도 없는 입장에서 그에 대응하는 어떤 입장에서는 좀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걸 시간 끌기라고 하는 것은 아직은 정말 그것 또한 너무나 성급한 평가다. 그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근데 대통령께서는 어쨌든 그런 준비 과정의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는 제가 함부로 좀 언급을 안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 사태 본질에 대한 의견을 제가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그러한 내용도 일단 머지않은 시기에 이것이 그 대통령과 변호인단의 그 입장에 대한 어떤 공보 틀이 이렇게 가동이 되면 거기서 다 확인하거나 답변을 들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시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오늘 제가 답변할 입장에는 있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어떤 절차적 어떤 단계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탄핵 심판이 열리고 변론이 열리고 예를 들어서 그 재판을 헌법재판을 진행하는 재판관들이 당사자들의 출석을 요구하는 어떤 상황이 되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단계에 따라서 그냥 불쑥불쑥 나설 수도 없고 또 그렇게 해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어떤 때가 되고 필요하게 되면 대통령께서는 당신이 할 말이 많습니다. 이미 제가 아까 그래서 여기 가져온 게 다른 대단한 입장문이 아니고 지난 12일 날 발표하신 담화문에 많은 적지 않은 글입니다만 여기에 그러한 대통령의 심경이 여기에 다 드러나 있고 제가 여기서 100번 얘기하는 것보다 여기 다 드러나 있다는 점 때문에 혹시 해서 누가 주기에 제가 가져왔던 것이고요. 그런 사항들을 대통령께서 주춤하지 않고 어떠한 그 절차에 맞는 단계에 맞는 방식으로 본인의 입장 설명을 하실 걸로 봅니다. 아니 많은 분들이 저에게 제가 기자분들 외에도 수많은 시민 전문가들로부터 여러 가지 정보들이 오고 있는데 단순한 국정 지지율 외에도 지금 좀 이렇게 청년 인터넷 그 사이버 상에서도 이렇게 많은 지금 주장들이 공방이 오가고 있다 하면서 초반에 일변도의 초반에 혼돈스러운 상태에서 일변도보다 많은 국민들이 조금씩 차분과 냉정함을 지금 찾아가면서 가고 있다는 얘기를 해 주셨고요. 저는 그 얘기를 말씀드린 거고요. 대통령님이 하신 말씀이시죠? 아닙니다. 이 생각이시죠? 그렇습니다. 대통령님에 대한 어떤 그 최고 통수권자로서의 그 병을 극복하고 그런 입장인데 모든 언론들이 마치 대통령님을 이렇게 내란 범죄자 쪽으로 많이 몰고 가는 있다 이런 여론이 있는 거에 대해서 대통령님께서 많이 억울하신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언론에 대해서 좀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특별히 대통령님, 그에 대한 대통령님의 어떤 입장이나 생각을 이 자리에서 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 해야지. 그 점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말할 입장에도 있지 않습니다. 당당하면 특검 받는다고 얘기했잖아요, 지난해. 당당하지 못합니까? 그런 부분도 이제 정말 머지않은, 제가 이 머지않은 날짜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만, 곧 대통령과 변호인님들이 공보가 시작되면, 제가 그때까지 아무 소리 안 하고, 저라도 이렇게 아무 소리 안 하고 함구하면, 저는 정말 여러분도 답답하시고, 국민들도 답답하시고, 또 대통령 입장에서도 어쨌든 이 일이 사사로운 어떤 감정의 표출이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국민적 이해와 당연히 지지하는 여론, 반대하는 여론, 불만 여론 혼재되어 있습니다만 어쨌든 대통령 국민의 대표자로서 국민에게 이해와 공감을 넓히시려면 그런 준비 기간 중에라도 누군가는 이런 소통이 필요하다는 뜻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아주 제한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점은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이 정도 얘기하려면 왜 나왔냐면 정말 저는 이제 더 이상 기자분들 전화 안 받고 끝까지 다 차단해버리면 여러분들 좀 답답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조만간 머지않은 시기에 발표될 분들, 변호인단의 공보팀 가동이 되면 거기에 지금 하시는 질문들에 대해서 좀 정리된 답변을 줄 때까지 좀 기다려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서로 빵빵거리면 제가 헷갈리는데 소통하신 내용이 없는지 참고하셨다든지 제가 답변 드리기 권한은 없습니다.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여기 질문을 받는 자리지 논쟁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변론 준비기일에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엄인데 그 내란 시대에 변호를 만든 게 쪽팔리지 않으십니까? 변호사님 고만하시고 싸움납니다. 싸움나. 관련해서 이게 자. 당연한 취지신가요? 아니면은 자. 동의하지 않은 취지신가요? 참 제가 사실은 이 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의 뜻은 어쨌든 지금 변호팀이 꾸려져서 정식으로 공보가 가동될 때까지 사실 변호인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일이 일어날 줄 기다리고 있었겠습니까? 갑자기 이 변호를 막기 위해서 변호를 지금 하겠다는 분들도 여러 분 지금 있습니다. 참여하겠다는 분들도. 근데 변호하겠다는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하는 사무실에서 때로는 나와야 할 경우도 있고 또 하던 일에 대해서 다 기존의 그 고객들과의 그러한 그 속에서 하던 송무 업무를 중단해야 될 경우도 있고 그런 것이 시간도 걸립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지금 모든 것이 시간적으로 이 설명이 될 수는 없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지금 이 상황은 대통령은 어쨌든 정말 국가 비상사태라고 보았고 대통령의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그런 상황에서 국정의 정상화를 위해서 나름대로의 어떤 검토와 고심 속에서 이렇게 비상계엄이라는 선포에까지 이르렀고
그러면서도 시민들과의 충돌을 최소화하기 위한 그러한 조치를 나름 취했다고 우리는 다 보았습니다.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도 어떻든 지금 바로 내란죄의 프레임으로 수사기관이 경쟁하듯이 지금 했던 지난 일주일이었습니다. 그런 사항들도 지금 정리가 조금씩 되어 가고, 또 한편 정말 수사기관이 그러한 경쟁적 수사 속에 뭐 육군참모총, 이건 제 생각입니다. 육군참모총장을 비롯한 군지 사령관들을 저렇게 무슨 조사 대기를 해서 경위 파기라도 하고, 국회도 그렇지만 수사기관 뜬 우리 사회 시스템이 대단히 충격적인 이 일에 대해서 충분한 우리 국민 여러분들도 우선 왜 이렇게 했는지 알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그러한 조사 청문이 좀 이루어지면서 이거에 대한 또 잘잘못이랄지 책임 문제 이런 것을 얘기할 수 있을 터인데, 그냥 뭐 바로 사령관들 다 국방에 큰 구멍도 생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대통령께서도 걱정을 나누었습니다. 뭐 정확히 무슨 말을 어떤 단어를 썼냐 이래 물으면 그건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겠지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걱정도 나누었습니다. 자, 요정 한 두세 분만 더, 우선 준비기일은 그 자체로서 당사자가 나서는 자리가 아닙니다. 일반론으로 말씀드리면 나선다 하더라도 변호인들이 나서는 자리인데, 변호인들이 나설지 여부는 변호인단의 판단과 발표에 맡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수사 절차와 탄핵 심판 절차를 동시에 할 수 있느냐, 동시에 응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통령과 변호팀에서 입장을 정리해서 지금 머지않은 시기에 말씀을 드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호인 구성을 저는 도와준다고는 할 수 없고요. 정확히 말하면 변호인 구성은 대통령께서 하시는 거고요. 저는 이런 기능도 공보 기능으로 볼 수 있다면 이런 중간에 조금이라도 이 소통에 숨통은 터야 한다. 그렇게 해야 나중에 어떤 상황을 우리가 알고자 할 때, 대통령 입장에서 알리고자 할 때도 좀 원활할 수 있다는 점을 제가 강조를 해서 제가 요청했고 동의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답이 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답을 드릴 수가 없고요. 다만 이로 인한 군 체계의 혼란, 이렇게 되면 군 통수권자가 지시한 내용에 따른 지휘관들을 이렇게 범죄를 몰고 구속을 하게 되면 앞으로 어떤 지휘관이, 다음에도 대통령은 있기 마련이고, 군 통수권자가 어떤 비상한 상황에 지휘를 했을 때 이걸 다 따져가면서 하복을 할 거냐. 상명하복이라는 관계가 군의 생명인데 그런 염려와 걱정을 하죠. 그로 인한 지금 현재 우리 국가의 어떤 여러 가지 안보 체계에 대한 걱정도 하게 되겠죠. 그러신거에 대통령이 뭐 하나 질문해도 됩니까? 대통령은 왜 세우는 겁니까? 지금 목적이 뭔가요? 대통령을 세우는 목적. 저는 나를 이게-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세우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방금 우리나라는 자, 않아요. 그러면 공화국이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런 사회 대한민국을 내란을 저지른 자는 윤석열입니다. 네, 석근혜 변호사님. 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석근혜 변호사님, 내란을 일으킨 건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자, 여러분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추운데 수고하셨습니다. 법과 없이 법치주의를 조시하고 생각하면 최소한 등기 정도는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석근혜 변호사님, 최소한 등기 정도는 이란은 아니다. 최소한 등기 정도는 이란은 수사기관이 아니다. 법원에게 국민들한테 사과를 네, 그게 윤석열의 체포해. 윤석열 화이팅! 정신 못 차리고 있으면 안녕하십니까. 석동현 변호사입니다. 미리 제가